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2020 MFC를 이용한 예제 중심 비주얼 C++ 따라하기 또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좀 업무가 바빠서 늦게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70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71강에는 그 모달리스를 공부해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C++ MFC에서 수업 시간표 작성하기 2차 시가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70강의 엑셀 파일 수업 지수를 일괄해서 불러오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출력하는 것은 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왼쪽 아래 그림처럼 엑셀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그 수업 시수가 0에 있는 숫자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오른쪽처럼 0의 시간은 지우고 0 시간은 지우고 마우스 선택 시 마우스 포인터를 이 그 줄에 갖다 놓으면 리스트 컨트롤에 올려 놓으면 오른쪽 아래에 리스트 컨트롤에 리스트 컨트롤이 아니라 에디트 컨트롤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이게 오타입니다. 리스트가 아니라 에디트 컨트롤 출력되고 위에 제목에도 선택되어 있는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는 거를 해 볼 것이고 아울러 시간표 생성 창을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수업 시수별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거를 이제 교사명, 과목 이렇게 이제 보여줄 모달리스 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표를 자동 생성하는 거는 이번 시간에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 작성하는 것이 쉬운 코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시간도 없을 뿐더러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한번 소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건가 실행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그. 이게 프로그램이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시간도 좀 오래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고 그래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사실 최근에는 이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작성한 내용인데 한번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0강에서는 이와 같이 엑셀 수업 시수 불러오기, 엑셀 데이터 저장하기, DB 저장하기를 해보았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업 시수 불러오고 0시간 지우고 리스트 모두 지우고 시간표 생성 창을 열기를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별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if문을 사용하면 시간표가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수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콘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에디트 컨트롤에도 리스트가 아닌 에디트 컨트롤에도 나타나지만은 윈도우즈 여기 제목줄에 선택된 아이디 번호가 여기도 출력이 되고 아이콘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디트 컨트롤에도 하고 시수 그래서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0시간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0시간을 지우면 잘 보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1국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1국어라는 사람이 창체도 담당하고 예를 들어 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덕의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스포츠 과목도 담당하고 동아리도 담당하고 이와 같이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70강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서 70강에 있는 내용은 이건 엑셀하고 DB에 저장하는 건 70강을 살펴보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시수 불러오기를 까지 했으니까 0시간 지우기를 버튼을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우는가. 간단한데 요것도 쉬운 것 같아도 제가 해보니까 뭐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요거 지금 몇 초에 알려드려도 요거 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for int i는 0부터 i는 리스트 컨트롤의 그 변수명 m 언더바 리스트 1 get 아이템 카운트를 가져와서 몇 개인가를 가져와고 i 뿔뿔. for int j는 4부터 j는 34개, 약 30개 반. 1, 2, 3까지는 제목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 실제 불러온 부분만 1학년 1반부터 3학년 10반까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m list 1 get item text i, j는 언더바 t 제로. 만약에 이게 이제 제로인 거, 숫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리스트 컨트롤에 나타낼 때는 이게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여기서 숫자가 아니라 이제 그 문자 0입니다. 문자 0인 것은 m list 1 set item text ij, 언더바 t로 해서 공백 문자로 이렇게 묶어주면 제로가 없어져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초만 알려드렸어도 요거 하느라고 며칠 했습니다. 며칠.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리스트 컨트롤 모두 지우기. 모두 지우기는 list 1 delete all items 이렇게 하면 모두 지워집니다. 그리고 먼저 이걸 하고서 하겠습니다. 시간표 생성창 열기는 따닥 눌러보면 이게 이제 모달리스 창인데, 지난 시간에 71강에 한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모달리스 창은 create timetable 별표 포인터 다이얼로그 포인터는 new create table 함수를 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즉 간접 참조 연습 포인터를 이용한 화살표 기호한 다음에 create 하는데 어디에 생성할 거냐, IDD가 create 언더바 timetable 1이라고 하는 새로 생성한, 즉 이제 시간표를 그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교사별 수업 시수만큼 수업 시수를 if문을 이용을 해서 랜덤 함수와 if문을 이용해서 다이얼로그 창,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창에 보여질 텐데, 이번 시간에 요거는 못했고 거기에 비다이얼로그 show 윈도우 show 하면 나타나겠습니다. 요거는 71강에도 한 내용이죠. 포인터 기법을 이용한, 이게 모달리스 창은 포인터 기법을 이용한다. 모달과 모달리스의 차이점, 모달리스는 메인 화면을 띄워놓고 서브 창에서 메인 화면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기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새로 생성한,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 창은 어떻게 만드는가,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창이 뭔가 이렇게 보면 탐색해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솔루션 탐색해 보면 RC를 따닥 눌러서 여기서 다이얼로그 찍고 오른쪽 버튼 삽입을 누르면 되는데, 삽입을 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다시 보면 새로 생성한 이 다이얼로그 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는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교사별 수업 시수, 과목명, 단축 과목명하고 교사명으로 여기에 이제 보여줄 거를 하려고 한번 미리 해본 겁니다. 리스트 컨트롤 보면 아이디가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이얼로그를 새로 생성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create 타임테이블 솔루션 탐색기에 보면 다이얼로그를 하나 추가하면 이와 같이 새로 생성한 다이얼로그 create timetable.cpp 하고 create timetable.header 파일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을 했다가 create timetable 헤더 파일에 가보면 클래스명이 create timetable 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소멸자가 이렇게 물결표 되어 있고 소멸자는 메모리 해제입니다. 요걸 기억을 했다가 모달리스 창 따닥 누르면 그걸 써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70 모달리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71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쭉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이제 불러왔을 때 영의 시간을 지웠는데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내면 신기하게도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에디트 컨트롤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도 나타나지만은 뭐 클릭하지 않아도 요 위에 제목에도 이제 선택된 아이디는 7.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는가? 아주 고급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중요한 고급 기법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놔서 주석 처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길죠. 한 100줄? 100줄 정도? 100줄 정도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주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리스트 컨트롤에 갖다 놓았을 때 에디트 컨트롤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다이알로그 화면에서 새로 생성한 게 아니라 메인 다이알로그 화면에서 리스트 컨트롤 마우스 객체를 찍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이벤트 처리기라는 게 있고 이벤트 처리기에서 다이얼로그 헤더 파일을 찾아서 메시지 유형이 LVN 리스트 뷰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LVN ITM changed. 좀 어렵죠, 이게 약자. 이게 뭐의 약자인가 보면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리스트 뷰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AI한테 구글링에서 AI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스트 뷰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는 뭐냐? is a notification 알림 코드 that notifies a list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리스트 뷰를 리스트 화면을 보여주는 아이템 변환해서 보여주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뭔 얘기냐?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쭉 보면 이게 이제 리스트 컨트롤 IDC 언더바 리스트 1이라고 하는 컨트롤인데 그것에 찍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벤트 처리기 추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 디폴트로다가 C about 다이얼로그를 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왕초보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클래스 목록을 그냥 이걸 보고 하는데 그러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막 엉킵니다. 그래서 잘 봤다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다이얼로그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CMFC 070 타임 원점 다이얼로그 요거를 찍고 메시지 유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유형 굉장히 많은데 뭐 포커스 갖다 놓을 때 리턴 뭐 이런 게 또 많은데 저도 이건 다 못합니다. 이거는 MSDN으로 이동해서 하나씩 하나 살펴보기 바라고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리스트 뷰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 뷰를 아이템을 항목을 마우스 포인터로 올려놓았을 때 또는 클릭했을 때 체크했을 때 어떻게 해라 체인지 시켜라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고 함수 이름은 자동으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뭐 새로 뭐 다시 다른 이름을 하시려면 하시고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자동으로 여기 나옵니다. 확인 눌러서 누르면 됩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확인 누르면 타임.dialog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 그 함수가 들어옵니다. 함수.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좀 확대해서 MSDN으로 이동한 것을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다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즉 on이 붙어 있는 거는 메시지 함수라고 그랬죠. 메시지. 리스트 뷰 노티파이 아이템 체인지드 리스트 1에 리스트 컨트롤에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보면 매개 변수가 노티파이 메시지 핸들러라는 걸 포인터를 이렇게 설정해 줬습니다. 매개 변수로. 그 다음에
L 리설트 포인터로다가도 매개 변수를 했습니다. 즉 매개 변수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그 MSDN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즉 그거를 자동으로 하면 이것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리인터프리트 인터프리터 언더바 캐스트라고는 임의 포인터 타입끼리 변환을 허용하는 캐스트 연산자더라고요. 임의 포인터 타입끼리 변환을 허용하는 캐스트 연산자고 또한 정수형을 포인터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정수값이 포인터의 절대주수로 들어가게 된다. 위험하다.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구글링해서 찾아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임의 포인터 타입끼리 변환을 허용하는 캐스트 연산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이게 이제 그쪽 NMHDR이 뭔가 노티파이 메시지 핸들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핸들러다. 그리고 L이 뭔가 롱 포인터다. 긴 정수형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이렇게 보니까 L 리설트는 또 이렇게 쓰는 데 있더라고요. L 리설트가 뭐냐면 반환값이 있는 롱 포인터더라고. 롱은 배정도란 뜻이죠. 배정도 실수 긴 정수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긴 정수형 큰 값이 가능한 것이다. 즉 긴 글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입 디프에 보면 롱 포인터 언더바 PT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 리설트가 즉 롱이다 하시면 되겠고 왜 타입 DF로 제정이 되었느냐면 개발 시 리턴 값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L 리설트를 해 주었다.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롱이다. 롱 배정도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긴 숫자다. 이렇게 즉 긴 문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면 뭐 메시지를 보내는 컨트롤에는 창 핸들이 있고 식별자가 있고 알림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MSDN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요걸 보고 한 겁니다. 저도. 자 이제 그 핸들러 속에서 이제 제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았을 때 클릭하지도 않고 갖다 어떻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트 컨트롤에 출력하기 위한 문자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C스트링 str 언더바 id 포멀 서브젝트 정식 과목 단축 과목명 문자 교사명 그리고 C스트링으로 1학 1반부터 10반까지 문자 변수로 3학년에 1반부터 10반까지 문자 변수로 그 아이디에 에디트 컨트롤을 출력하기 위해서 문자 변수를 글로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요 안에 이제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요 코드가 이게 이제 노티파이 메시지 리스트 뷰 포인터 어렵죠. 이게 이제 노티파이 메시지 리스트 뷰 포인터는 이제 그 주소값을 간접 참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체인지드가 뭐냐? 이렇게 보면 함수인데 그리고 리스트 뷰 스테이트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뭐 그런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변경되었다면 만약에 노티파이 메시지 리스트 뷰 포인터 값 상태가 변경되었고 그리고 리스트 뷰 아이템 스테이트 리스트 뷰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온라인 검색하면 되겠죠. 모르시면 샵 디파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뷰 아이템 스테이트 언더바 셀렉트 선택되었거나 또는 리스트 뷰 포커스 초점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게 마우스를 그냥 갖다 놓으면 좋겠죠.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우스를 그 리스트 컨트롤에 행 단위로 갖다 놓았을 때 어떻게 해라? m 언더바 리스트 1점 get item text notify message list view 포인터 값을 아이템의 항목의 0이 이제 교사별 아이디의 첫 항목이 그것을 즉 첫 번째 있는 교사별 아이디가 있어야지만이 어디에나 출력을 하고 이 변수의 문자 변수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AFX get main 윈도우즈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함수 set window text 포인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스의 그 제목줄에 타임테이블 커미와 명구 버전 1.0에 나타내 출력하시오. 출력 언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왼쪽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게 있어서 조금 중간 몇 칸 띄우고 선택된 아이디 한 다음에 플러스 언더바 아이디만 했습니다. 윈도우 제목줄에 아이디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큰 따옴표도 빠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과목명도 그런 식으로 위에서 정한 문자 변수의 두 번째 항목, 여기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는 단축 과목명을 저장하고 교사명도 저장을 했다가 기억을 했다가 변수에 1항 1반부터 쭉 아이템 4, 5, 6 쭉 변수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10반까지 같은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출력을 할 때는 set dialog item text 이때는 보면 이게 이제 아이디 변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즉 이게 뭐냐면 얘의 보여줄 얘를 1항 1반 샘플 입력란에 아이디가 뭐냐면 idc 언더바 edit 5죠. 그래서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걸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1항 1번이니까 1, 2어 언더바 id가 edit 1-1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쉽게 하려고 idc 언더바 edit 5가 1항 1반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idc 언더바 edit 1이 뭔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얘의 변수를 추가했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클래스 값 그렇죠. 맞죠. 맞는 게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랑 금방 잘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1항 1반은 아이디가 다시 보면 연번부터 쭉 해서 컨트롤 C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쭉 자동으로 복사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번이 에디트 1이고 에디트 2일 거고 에디트 3, 4, 5, 6 이렇게 자동으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 눌렀나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건드려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항 1반이 에디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다가 set 아이템 텍스트 에디트 컨트롤 아이디를 쓰고 그 위에서 선언한 기억하고 있는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는 값을 넣으시오. 이거 끝까지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이게 그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는데 저도 이거 하느라고 인터넷도 살펴보고 이 책 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아무튼 마우스 선택 시에 윈도우 타이틀 바에 항목도 표시하지만은 에디트 컨트롤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코드인데 여기서부터 쭉 한번 못 따라 하신 분들 보고하시라고 내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뒤에는 다른 거 하려고 지금 했던 거고요. 네, 한번 그 마지막으로 실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수업 시스도 불러오면 되는데 지금 엑셀 수업 시스 불러오면 또 기존 게 지워지니까 지난 차시를 살펴보기 바라고 엑셀 시스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것도 참 신기하죠. 여기까지 시간 걸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 파일을 데이터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거를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불러와서 쭉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여기 좀 아이콘 안 했는데 아이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기가 뭐가 뭔지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클릭한 게 아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라 세트 포커스 했습니다. 영시간을 지우고 리스트 모두 지워보고 그다음에 다시 불러와서 영시간을 지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국어 1국어라는 교사 선생님이 국어 과목을 가리키고 국어 2도 가리키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가리켜서 3, 5, 15, 16, 17, 18, 19, 21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시간표 자동 생성창 열기를 모달리스 창을 열어서 이렇게 쭉 다시 요거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이나 언제는 이제 자동으로 쭉 나오는데 이 수업 시수 3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일별 월화수목금까지 랜덤하게 중복되지 않게 배치하는 거를 해 볼 텐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를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항 1반부터 5반까지 배치를 하되 if문을 여러 개 써서 중복이 안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초보로 해서 아이콘 그리는 방법 솔루션 탐색기 리소스 따닥 누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 찍고 오른쪽 버튼 리소스 추가 이렇게 하면 리소스 추가 창이 나오는데 엑셀레이트 단축키 비트맵 커서 만들 때 다이얼로그 HTML 아이콘 메뉴 리본 스트링 테이블 툴바 버전 관리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새로 만들기를 해서 한 거를 그냥 시간이 없어 보여드릴게요. 쭉 해서 즉 여기에 있는 그 샘플 창들은 모두 다 지워주세요. 이걸 많이 띄워놓고 하니까 이게 아이콘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32 곱하기 32 24비트 BMP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 도구를 이용하고 이 팔레트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을 보여주는 방법은 뭐냐면 쭉 해서 12p 파일에 그 전 시간에 한 내용인데 이거 살펴보면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그 전 시간에도 많이 한 건데 이와 같이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 만들고 뭐 크게 작게 이렇게 변수 적당히 써주고 지금 한 거는 32비트 ILC 이미지 리스트 크리에이션이라는 ILC라는 게 있는데 언더바 컬러4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아이콘을 만들었으니까 add application, get application 이렇게 함수를 써주고 로드 아이콘에서 아이콘의 아이디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태치를 이렇게 분리해 줘야 됩니다. 이걸 주석 처리하면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작게 크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70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이유는 좀 그 업로드한 시간도 오래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살펴봤습니다. 불러왔죠? 그러면 이제 보기가 어렵죠? 영시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에디트 컨트롤이 멋있게 촥촥 나타납니다. 저도 이걸 해놓고 이렇게 봐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도 나타나지만은 윈도우즈 창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클릭한 것이 합니다. 아주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죠. 아이콘도 멋있게 하려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모두 지울 수도 있고 여기 생성 모달리스 창도 쫙 열어서 멋있게 여기 작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